네, 여야의 날선 공방과 팽팽한 설전, 여의도 정치권의 이슈와 인물을 만나는 여의도 TMI 시간. 오늘도 역시 저희 고뉴부의 봉블리 경향신문의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예. 네. 정치부 기자들한테 오늘은 어떤 의미인가요? 야근하는 날이죠. 자, 재보궐선거가 오늘이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이 아주 다이내믹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선거 당일이니까요. 이번 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야의 각각 악재들이 좀 하나씩 꼽히더라고요. 네. 일단 여권에서 보면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는 인사검증 실패가 있었죠. 또 자연스럽게 그 인사검증 역할을 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도 제기가 됐고요. 네. 또 야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선거 유세 논란이 있었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동영상 CD를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연관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국 수석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 둘을 중심에 두고 벌어진 논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만 오늘 날이 날인 만큼 네.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2명이 낙마를 한 건데요. 그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여권의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먼저 청와대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명 철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명 철회는 처음인데 자진 사퇴는 있었으나 그렇죠. 지명 철회라는 건 청와대에서 먼저 액션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고 청와대가 이걸 감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낙마자죠. 그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게 자진 사퇴긴 한데 원래 3주택자로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매입 논란하고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부동산 이슈가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함께 물러난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도 3주택 보유는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재산 변동 사항 같은 건 모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여론이 너무 나빠졌다는 걸 청와대가 결국 인지를 한 거고 최 후보자까지는 안고 가기가 어려워졌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평소에는 이런 선거가 없을 때는 여론조사로만 뭐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지만 이 선거가 있으면 이게 일종의 표출구가 되잖아요.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선거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권의 악재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뭐 낙마하는 과정들이 쭉 연출이 됐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타겟으로 딱 겨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네. 뭐 조조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한국당이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자니까 물러나야 한다. 이게 좀 표면적인 이유예요. 네.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거 조금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학교에서 선도부 같은 역할을 공직자들 사이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도부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너무 옛날 그 표현인가요? 이 고위공직자들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뭐 부패 척결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이제 이번에 뭐 문제가 된 장관 등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 검증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장관 후보자 2명이 물러나게 됐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과 또 조현옥 인사수석도 경질돼야 한다 이런 게 한국당 주장인데요. 인사수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책임이 자리니까요. 있죠. 네. 근데 조금 더 이면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한국당이 조국 수석을 물고 늘어질까 이걸 그렇죠. 보면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가진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 해왔고요. 그러니까 원년 멤버인 거죠.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공수처 설치 같은 사법 개혁을 주도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전에. 거의 대부분 그랬었죠. 네, 뭐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수석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번에 이 조국 수석 같이 교수 출신이 맡은 것은 이런 배경이거든요. 좀 사법 개혁을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이 해낼 수도 있다. 검사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만약에 조 수석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 지금 청와대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굉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네. 검찰 출신이 검찰개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이 소속돼 정부는.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검찰 출신이 아닌 뭐 말 그대로 아시는 것처럼 조국 수석은 대학 교수 출신이고요. 그렇죠. 이 교수 출신의 조국 수석이
사법 개혁을 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 정권이 함께 시작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청와대 또 그리고 여당 이 조국 수석 그 퇴진 뭐 사퇴 이 카드를 절대 받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번 인사 검증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게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에요. 그저께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 의문이 든다. 경질을 검토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검토된 바는 없다. 음흠. 이렇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비슷해요. 그저께 제가 민주당 당직자 한 명한테 이 문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날이죠. 1일 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를 얘기를 해줬는데 비공개회의가 딱 시작되자마자 아주 그 뭐 회의 안에서 고위급인 그 의원 한 명이 네. 난 이번 인사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먼저 못을 받고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머지 발언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별로 언급을 안 했대요. 네. 그러니까 별로 회의 중에 논의를 안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청와대와 여당은 뭐 확실하게 이번에 보호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음흠. 또 이제 반대로 보면은 아까 한국당이 굉장히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좀 뒤집어서 보면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수석이 빠지게 되면 그가 해왔던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도입이 원동력을 잃게 되고요. 네. 이것이 또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엊그제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조국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조국의 사태는 공수처와 검찰개혁의 포기다.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한다. 이게 좀 여당의 생각인 거죠. 게다가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을 좀 미래의 정치 자산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인물에게 이렇게 뭐 잘려서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경질 꼬리표를 달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보면 조국을 지켜라.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또 조국이다 보니까 사실 이름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수성하기 위해서 네.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실제 뭐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현실 정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 조국 차출론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이제 PK 지역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게 PK 지역 민심이 예전 같지 PK가 부산 경남이죠. 그렇죠. 예.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 예전이라는 게 그 탄핵 전국 때니까 물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국당 지지세가 많이 돌아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선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조국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선 조국이 나와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다고 전하게요. 그 물론 조국 수석 본인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스스로가. 네. 어쨌든 여권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주변 요구가 많아지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앞으로 있을 일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네. 모를 네. 거라는 걸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조국 수석은 출마하기에 최적의 이력을 갖고 있잖아요. 뭐 서울대 교수 출신에다가 뭐 외모도 수려하고요. 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도 강하게 받고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자격 요건 1순위로 치는 건 인지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대중과의 소통도 잘하는 인물이고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도 유명했잖아요. 뭐 SNS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죠. 네. 예. 이 정가 후에 모두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알렸고 또 청와대 들어온 이후에도 국정 방향이나 소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중과 직접 만나서 밝혀왔고요. 최근에는 좀 잠잠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이후에 여권의 부담이라는 건 뭐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만큼 또 이게 낙마한 사람들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당에서는 이번 낙마는 정말 뭐 여느 때보다 앞서 있었던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당 한 명 의원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다음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는 안 된다. 네.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있을까요?
뭐 찾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그 소위 말해서 장관 후보 정도가 되려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뭔가 명망도 쌓고 소위 말해서 성공을 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 무주택이나 1주택자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뭐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위장 전입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사실 것들이 뭐 참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라는 게 씁쓸한 거예요. 그렇죠. 뭐 아마 정리를 하도록 한다거나 뭐 그런 차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고민, 새로운 인사 기준이 될 정도로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부동산 규제 정책은 굉장히 강도 높게 펼쳐왔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거론되는 모습이 여론에 좋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후보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좀 타격을 그렇죠, 입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인사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예고하기도 했고요. 청와대 또 정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황교안 대표랑 그 강기훈 후보가 경남 FC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이 네. 교수했던 내용이 계속해서 그 화제가 됐었고 결국 어제 경남 FC는 징계를 받았어요. 네. 2천만 원 그 제재금을 내게 됐는데 어때요? 이 뒤에 뭐 아니면 앞뒤로 있을 얘기들 좀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뭐 내용을 좀 아신다고 뭐 전제를 하면은 뭐 벌금을 좀 어제 물어봤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한국당에서 좀 선거 전에 여론을 생각해서 벌금을 내지 않을까. 대신 내준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했는데 어제 좀 그 실무진한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경남 FC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단 측에서 정치인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끌어내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경남 FC는 계속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게 네. 말렸다. 경기장 네. 들어오는 건 말렸는데도 그냥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문제 때문에 좀 갑질 유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네. 야권에 그러니까 여권하고 뭐 정의당 이런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간 민주당 지도부도 이 문제를 아주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어제 창원에 가서는 그 단일 후보잖아요. 그렇죠. 합동 유세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판이 되니까 한국당이 별짓을 다 한다. 아무 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축구팀만 벌금 2천만 원을 물어내게 됐고 팀 명예도 실추됐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는 창원에서 그라운드 무법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으로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또 반칙 선거 운동이란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황 대표가 초반에는 그런 규정을 몰랐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워낙 뭐 법조인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이 좀 안 먹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고 경남 FC의 이 벌금 관련된 문제에서도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뭐 이런 입장들은 내놓고 있는데 네. 지금 여권 그 공격을 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가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뭐 선거 앞두고 큰 예. 호재죠. 거기다가 사실은 황교안 대표는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인사청문회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성범죄 관련된 동영상 예. 이 사실을 그러니까 황 대표가 이제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딱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긴 합니다만 알고 네. 있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곤란했었죠.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 대상자였던 박 후보자가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 동영상을 봤는데 이 몹시 심각하니까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청문회에서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날 이게 청문회를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네. 거예요. 예. 이거 사실 아침부터 계속 봤거든요. 쭉 보다가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이었는데 굉장히 화들짝 놀랐죠. 이건 뭐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네, 이게 인사청문회 좀 다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보통 인사청문회장이 좀 좁아요. 그래서 1층에 정론관이라고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네. 있는데 일부 기자만 청문회장에 가고 나머지들은 거기서 TV로 보거든요. 저도 TV로 보고 있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기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뛰어서 청문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날 뭐 최고의 이슈가 당연히 뭐 이 이슈였으니까. 네, 뭐 박영선 후보자한테 이 문제를 더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뭐 이후에 황교안 대표 또 국회에 와서 또 그 기자들이 우르르 또 황교안 대표한테 그렇죠. 찾아가기도 했고요. 내가 뭐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얘기했던 거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네, 보셨어요. 좀 초반에 좀 당황을 한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좀 청문회보다 청문회 밖의 인물들이 더 주목받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은 지금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조사도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사전에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넘어갔지만 뭐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에도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3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이뭐 보궐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박순봉 기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 앞두고 저희 고뉴부에서 퀴즈를 내드렸었는데요. 네, 정답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퀴즈를 한 번 더 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전에서 이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1시 10분 이 선수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다시 등판을 합니다. 네. 미국 LA 다저스의 한국인 투수죠. 이게 중요한 힌트일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 1번 손흥민, 2번 류현진 보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 샵 1035로 문자 메시지로 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순봉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